케이팝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야? 미국 팝을 베껴 만든 저급한 모방품에 불과하고 춤이나 격하게 추는 게 무슨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한 중국 학생의 도발적인 발언에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때 미국 학생들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이 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바르르 떨며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는데, 여기 하버드대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음악학과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입니다. 지난 20년간 서양 클래식 음악사를 연구하고 가르쳐 왔지만 최근 들어 동아시아 전통음악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음악의 오랜 역사와 깊이에 매료되어 동양음악 중 최고일 것이라 기대했죠. 제 관심은 우연히 접한 중국 고대 악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기보법과 정교한 음계체계를 보며 중국 음악의 깊이에 감탄했어요. 공자도 음악을 중요시했다는 사실, 그리고 당나라 시대에 화려했던 궁중, 음악에 대한 기록들은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중국 음악에 대한 제 기대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수천 년의 역사로 축적된 음악이론과 철학, 그리고 다양한 민족의 음악이 어우러진 풍부한 음악 문화, 이 모든 것이 중국 음악을 동양음악의 정수로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중국을 방문하여 이 음악 전통을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베이징의 국립음악원을 방문하고 실제 연주를 듣고 현지 음악가들과 교류하며 중국 음악의 진수를 느껴보고 싶었죠. 떠나기 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웅장한 궁중음악과 서정적인 전통 악기의 선율을 그리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기대에 가득 차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정독하며 비행 시간을 보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중국어 통역사이자 가이드인 리 씨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복잡한 공항을 빠져나와 호텔로 향했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리 씨, 우리가 지금 호텔로 가는 길에 전통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마음 급한 제가 물었습니다. 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요즘엔 그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대신 내일 국립음악원 방문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네요. 다음 날 우리는 국립음악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학생들은 전통악기 연주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케이팝 영상을 보는데 더 열중해 있었습니다. 리 씨, 왜 학생들이 전통 음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리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수님, 제가 아는 음악 교사분이 계신데 그분께 자세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근처 전통찻집에서 중년의 음악교사 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리 씨의 통역으로 우리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왕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음악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의 전통 문화 파괴가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 후 급격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렸고 교육 시스템도 변화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끊어진 문화적 연속성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 젊은이들은 케이팝 같은 외국 대중문화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왕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전통문화 상황에 아쉬워하며 베이징 교외의 한 전통음악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마을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전통의상을 입은 연주자들이 중국 전통 악기로 팝송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연주마저 녹음된 것이었어요. 리 씨,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리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곳은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춘 곳이에요. 진정성 있는 전통 음악을 원하시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통음악 공연장에서는 관객들이 공연 중에 큰 소리로 떠들고 음식을 먹으며 심지어 휴대폰으로 통화까지 하고 있었죠. 연주자들은 그런 관객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유서 깊은 음악학교 방문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교수님은 제 연구에 대해 듣자마자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전통음악이요? 그런 구시대적인 것을 왜 연구하시나요? 우리는 이제 서양음악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죠.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 전통은 결코 구시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정체성이자 문화의 뿌리입니다. 그것을 잃는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지만 제 말은 그저 통역의 입을 통해 전해질 뿐이었고 그 교수는 제 열정적인 반응에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저는 점점 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찬란한 음악 전통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죠. 연구 마지막 날, 저는 리 씨의 제안으로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게 최후의 일격과도 같았습니다.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닥에는 씹다 뱉은 음식 찌꺼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은 끈적거렸습니다. 손님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흡연까지 하고 있었죠. 리 씨,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리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이런 게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먹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주방장이 다리를 긁적이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있었고 주방의 위생 상태는 일심스러웠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은 음식을 먹다가 바닥에 침을 뱉었고 큰 소리로 방귀를 뀌고 트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 씨,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 호텔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음악 연구에서의 실망,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문화적 차이까지.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즉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느꼈죠. 원래 계획보다 일찍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옆자리의 한국 여행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보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여행이 별로였나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그녀는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요. 근데 혹시 악기 케이스를 들고 계시던데 음악가이신가요? 아, 네. 사실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 전통음악을 연구하러 왔죠.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교수님이셨군요. 중국 전통음악이라니 흥미로운 주제네요. 어떤 점에 특히 관심이 있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주로 전통음악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현실은 글쎄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그것의 대중화에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풍류대장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습니다. 풍류대장이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풍류대장은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국악의 멋과 매력을 선사하는 국악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힙한 소리꾼들이 출연하고 때로는 현대악기로 민속악기의 소리를 내기도 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수님의 연구 주제와 꽤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순간 저는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것이 아닐까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살아있는 음악 문화라니 정말 흥미로운 프로그램 같네요. 직접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음 주에 있을 지역 축제에서 공연할 예정이거든요. 교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축제 관계자들과 이야기해서 견학을 주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제 이름은 김민지이고 가수예요. 잠시 고민했지만 이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실망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새 친구인 민지의 안내로 어느 작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가 우리의 목적지였죠. 축제장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현대적인 옷차림의 젊은이들이 어우러져 있었고 전통시장에 맛있는 음식 냄새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문화예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대로 축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한 춤을 선보이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젊은 뮤지션들이 현대적으로 편곡된 민요를 연주하고 있었죠. 그때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대취타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노란색의 의상을 입은 악사들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민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취타는 원래 군대의 행진곡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축제나 특별한 행사에서 연주되죠. 행렬이 지나간 후 우리는 메인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 유명한 대스타라는 송가인 씨가 있었습니다. 송가인의 공연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통 판소리 창법으로 시작해 트로트로 이어지는 독특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전통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녀의 음악은 청중을 열광시켰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축제의 음식을 즐겼습니다. 민지의 추천으로 해물파전과 막걸리를 맛보았는데 그 조합이 환상적이었어요. 쫄깃한 파전의 식감과 새콤달콤한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져 축제의 흥을 돋웠습니다. 이제 비빔밥도 드셔보세요. 민지가 권했습니다.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 본 한국 문화의 축소판 같았죠. 축제를 즐기며 저는 민지에게 한국의 현대음악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으로 몇 가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BTS의 슈가가 발표한 대취타예요. 아까 본 그 대취타를 모티브로 전통적인 요소를 넣은 힙합 트랙이죠. 영상 속 음악은 전통 악기의 소리와 현대적인 비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어서 그녀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젊은 국악인 송소희가 부른 BTS의 봄날이에요. K-팝 노래를 국악으로 재해석한 거죠. 먼지처럼 조금 더 빨리 내게 될 수 있을 텐데. 파워풀한 목소리로 부르는 송소희의 봄날은 마치 한국의 전통 민요 같았습니다. 현대 팝송이 전통 음악으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루 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은 제 연구에 새로운 통찰을 주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문화의 생명력,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민지 씨,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경험은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어요. 민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연구에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내일은 저랑 풍류대장 프로그램을 보러 가시죠. 그렇게 저의 예상치 못한 한국 음악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지는 저를 한국의 한 주요 방송국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송국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로 스태프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우리는 풍류대장 세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세트장에 들어서자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가 눈앞에 펼쳐졌고 참가자들이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제 축제에서 봤던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송가인 씨네요.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송가인 씨가 이 프로그램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이에요. 그녀의 경험과 안목이 참가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다양한 참가자들의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가자가 무대 중앙에 서서 깊은 호흡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첫음을 내뱉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건 새타령이라는 우리나라 민요예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노래인데 가수의 기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곡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악기 같았습니다. 때로는 청아한 종달새 소리로, 때로는 힘찬 매의 울음으로 변화하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전통적인 창법과 현대적인 발성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그녀의 실력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스튜디오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민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녀는 전통 민요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는데 탁월한 가수예요. 이런 공연이 바로 풍류대장이 추구하는 방향이랍니다. 이 공연을 통해 저는 한국 전통음악의 깊이와 그것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들의 노력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어요. 제 차례가 곧 올 것 같아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제게 민지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보컬이에요. 그리고 제 팀에는 현대악기로 민속악기 소리를 낼 수 있는 특별한 멤버들이 있죠. 예를 들어
신디사이저로 아쟁 소리를 구현해냅니다. 민지의 차례가 되었고 그녀의 팀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민지의 청아한 목소리와 함께 전자악기에서 울려 퍼지는 전통 악기의 음색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편곡한 곡을 선보였는데 그 결과물은 신선하면서도 우리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송가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이에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풍류대장 프로그램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들,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관객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제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풍성한 경험을 안고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새로운 강의에 대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한국 음악의 매력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죠.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동아시아 음악의 세계화, K-팝 현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새 강의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강의를 통해 전통음악과 현대대중음악의 융합 사례를 분석하고 K-팝이 어떻게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지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강의 준비 과정에서 제가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첫 강의 날 강의실은 예상 이상으로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아시아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음악을 통해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 겁니다. 제 말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강의가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K-팝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 설명할 때는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죠. K-팝의 성공이 단순히 상업적 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이때 중국 유학생 왕웨이가 거만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K-팝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난리죠? 그저 미국 팝을 베껴 만든 저급한 모방품에 불과하고 춤이나 격하게 추는 게 무슨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의 도발적인 발언에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가운데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계 미국인 학생 제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왕웨이, K-팝을 단순히 춤이나 격하게 추는 것으로만 봤다면 정말 안타깝네요. K-팝은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성이 절묘하게 융합된 독창적인 문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BTS의 뱁새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는 유교적 가치관에 뿌리를 둔 한국의 입시 문화와 경쟁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현대 청년들의 고민과 열망을 담아냅니다. 이게 단순한 모방으로 가능할까요? 왕웨이가 말문이 막힌 듯 눈을 깜빡이는 사이 제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K-팝 아이돌들의 완벽한 군무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의 재능이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에요. 이런 특성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강의실은 이제 제니의 열정적인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 사회, 그리고 미래가 담긴 문화적 보고예요. 이를 저급한 모방품이라고 폄하하는 건 솔직히 문화적 편견이 아닐까요? 제니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왕웨이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학생 브라이언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왕웨이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난 제니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 그리고 왕웨이, 내 말은 정말 편협하고 무례해. 강의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K-팝은 오히려 미국 팝을 뛰어넘었어. 예를 들어 BTS의 퍼포먼스를 봐. 그들의 완벽한 싱크로율과 표현력은 미국의 어떤 아티스트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야. 게다가 K-팝은 단순히 음악에 그치지 않아. 패션, 뷰티, 영상미학까지 총체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이건 분명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야. 그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왕웨이, 넌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에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그래미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K-팝을 그저 모방이라고 말할 수 있니? 이건 명백한 편견이야. 브라이언의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동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지막으로 K-팝은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했어. 이게 진정한 문화적 영향력 아닐까? 왕웨이,
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브라이언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또다시 함성 소리로 가득 찼고 왕웨이는 부르르 떨며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강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중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을 폄하하는 중국 학생의 안타까운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 열띤 토론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학생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열정이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K-팝에 대한 강렬한 토론 이후 제 수업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을 보며 음악이 문화 간 소통과 이해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여 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고 한국 음악의 세계화 과정을 탐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이클 교수님의 한국제 방문을 기대하며 오늘의 감동 택배 사연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